안녕. 오늘은 저의 다독다독 콘텐츠 2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번 다독다독은 제가 좋아하는 책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책들을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한 권을 읽어도 그 한 권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독서 방법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거나 그러한 독서법은 아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책을 많이 읽으면서 제가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면서 얻은 저만의 독서법인데요.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저의 독서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독서 과정은 일단 독서를 한다. 그리고 필사를 한다. 세 번째로 독서 기록장을 적는다입니다. 이렇게 한 권당 저는 3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독서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은 독서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책을 읽는지, 그리고 필사를 할 때 또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독서 기록장은 어떻게 읽는지, 이러한 독서법이 뭐가 나한테 좋은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책을 읽을 때 제가 어떻게 책을 읽는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책을 읽기 시작할 때 책 표지에 무언가를 쓰는데요. 이렇게 혹은 이렇게 책 표지에 무언가를 쓰는 편입니다. 우선 이 책을 제가 사거나 받게 된 날짜를 적고요.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왜 샀는지 혹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얻고 싶은지 이 책에 대해서 기대하는 점을 적고 읽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기 전에 이걸 적다 보면 뭔가 이 책에 대한 기대도 올라가고 또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감사의 말을 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대하는 점을 적었다면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얻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기 전에는 꼭 여기에 표지에 무언가를 쓰는 편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2024년 4월 13일 날 제가 받았고요. 에어컨 청소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부산에 왔다. 엄마가 내 방에 붙여진 읽고 싶은 도서 목록을 보고 최근에 우리 딸들한테 책 선물하고 싶었는데 라며 책 한 권을 바로 주문시켜줬다. 엄마가 선물해준 책인 만큼 잘 음미하며 읽어야지. 엄마 고맙고 사랑해 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책이라도 이렇게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샀는지를 적어두면 이 책을 펼쳐볼 때마다 여기 앞 표지를 보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할 때는 저는 꼭 이 연필을 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을 때 연필을 들면 우선 집중력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연필을 잡음으로써 내가 중요한 부분, 나에게 인상 깊은 부분을 찾아내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잘못 밑줄을 치는 경우도 있고 책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엇나가요. 그래서 볼펜보다는 연필을 선호하고 그리고 연필로 밑줄을 그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저는 되게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필을 들고 책을 읽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무작정 깨끗하게만 읽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나한테 필요한 구절이나 나한테 꼭 중요하게 느껴지는 구절들을 밑줄 치면서 읽는 게 훨씬 더 집중력도 올라가고 나중에 나한테 남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책을 깨끗하게 읽기보다는 저한테 조금이라도 인상 깊다 하면 무조건 밑줄을 치면서 읽는 편입니다. 그리고 연필뿐만 아니라 저는 요 인덱스를 이용을 하는데요.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연필로 밑줄을 친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서 그 중에 내가 기억하고 싶은 말들에 이제 인덱스를 붙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읽는 도중에 밑줄을 치는 동시에 인덱스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떻게 인덱스를 붙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밑줄을 친 부분만 읽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안 걸려요. 왜냐면 내가 이 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 부분을 밑줄을 쳤지 라는 게 딱 떠오르면서 다시 읽을 필요 없이 내가 밑줄 친 딱 그 부분만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부담 없이 인덱스를 붙일 수 있고 두 번째 같이 밑줄을 친 부분에 바로바로 인덱스를 붙이는 방법은 시간은 압축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요. 그 인덱스 붙여놓은 부분이 중복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한 파트를 읽었어요. 그럼 이 한 파트에서 내가 인상 깊은 부분을 밑줄 치고 인덱스를 다 붙여놨어요.
근데 대부분 한 파트에 하나의 교훈을 여러 번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필사를 할 때 보면 중복되는 문장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인덱스를 붙였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인덱스 붙인 부분을 훑어보면서 중복된 부분을 이제 인덱스를 제거하는 편입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인덱스를 다 붙여놓고 제거하는 방법을 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 투명 포스트잇 활용하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투명 포스트잇은 산문집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투명 포스트잇을 사용한 이유는 그냥 포스트잇을 붙이면 이 책의 내용이 가려져 버려가지고 조금 색깔도 다르고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산문집을 읽다 보면 나한테 생각하게 하는 문장들이 많잖아요. 혹은 공감이 되거나. 그럴 때 저는 저한테 인상 깊은 구절이나 저한테 하여금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이 있는 그 장에 제 생각을 정리를 해서 붙여두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투명 포스트잇은 연필로는 못 적어요. 그래서 볼펜으로 적는데 이렇게 붙여두고 이런 식으로 되게 길게도 적어뒀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내 기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집중해서 이제 내가 느낀 점이나 이런 내가 힘든 상황을 정리해서 적어놨더라고요. 나중에 이 포스트잇을 보면 아 그때는 이런 상황이라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근데 지금은 또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혹은 같은 상황에서 아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대처를 했었구나 하면서 해답을 얻기도 합니다. 요 인덱스나 투명 포스트잇은 다이소에 팔아요. 둘 다 다이소 제품이고 1,000원인가 1,500원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이소에 보면 진짜 독서에 유용한 인덱스나 예쁜 포스트잇이 진짜 많이 팔거든요. 독서를 조금 예쁘게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로 달려가서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요 좋은 것들이 있으니 요거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투명 포스트잇 책에 붙이기 싫다. 이것도 조금은 이제 글자를 가리다 보니까 난 요거는 좀 싫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런 자그마한 노트를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독서 노트라기보다는 제 생각 노트로 쓰고 있긴 한데 제가 그냥 떠오르는 생각 혹은 그냥 길 가다가 좋은 문구 이런 거를 옮겨 적는 노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책을 읽다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예쁘게 쓸 필요 없이 그냥 막 써보기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투명 포스트잇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노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작은 노트를 많이 애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투명 포스트잇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작은 노트는 내가 다른 상황에서도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적다 보니까 이 책에 관한 생각인지를 나중에 매칭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 투명 포스트잇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이제 독서 파트는 끝이 났고 두 번째 파트인 이제 필사하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필사 노트를 따로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온전히 문장만 옮겨 적는 노트입니다. 제 생각이나 상황, 느낀 점 같은 거는 쓰지 않고 내가 인상 깊었던 부분, 그 문장들을 이제 옮겨 적는 노트예요. 필사를 할 때는 여기에 책 제목, 그리고 작가 이름, 그리고 완독 일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적고 이제 필사를 하는데 페이지를 먼저 적은 다음에 내가 인상 깊었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적어보는 편입니다. 필사를 하는 문장의 기준은 나한테 꼭 도움이 되는 말, 혹은 내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말, 혹은 내가 나중에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 그런 문장들을 위주로 필사를 합니다. 물론 필사 밑에 내 생각도 적으면 좋지만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포스트잇이나 노트에 정리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필사 노트를 읽을 때 그냥 그 문장들만 읽고 싶어서 저는 문장들만 적는 편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필사 노트에 같이 적어도 좋을 것 같고 저처럼 문장이랑 느낀 점을 따로 구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필사 노트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장을 하나하나 손으로 적을 수가 있냐 이거 그냥 노트북으로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직접
볼펜으로 하나하나 문장을 옮겨 적으면서 내가 조금 더 이 문장을 깊게 곱씹게 되고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곱씹으면서 썼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필사한 문장은 문득문득 그 상황에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접 손으로 쓰는 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 진짜 너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트북이나 그냥 아이패드에 간단하게 메모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필사를 다 끝내면 저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독서 기록장을 적습니다. 마지막 과정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독서 기록장을 적고 있는데요. 벌써 4개의 독서 기록장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죠? 우선 독서 기록장을 적을 때는 제가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나 너무 나한테 인상이 깊다 하는 책들은 이렇게 표지에 별표를 붙여줍니다. 제가 이 독서 기록장이 너무 좋아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걸 20살 때 구글에서 다운을 받았거든요. 독서 기록장 PDF라고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았는데 제가 저번 다독다독 영상에서 이제 독서 기록장 어떤 거 쓰시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링크를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 링크를 공유드릴 수 없다는 점은 굉장히 너무 슬프지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훨씬 더 좋은 독서 기록장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독서 기록장을 한번 찾아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만든 독서 기록장이면 그냥 이제 PDF로 저장을 해서 어떻게 링크로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만든 것도 아니라 가지고 함부로 이제 배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 부분을 쓰고 난 후에는 이렇게 독서 기록장의 양식대로 한 권씩 세부적인 독서 기록장을 쓰는 편인데요.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렇게 짧지도 않아서 딱 한 권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세부적인 독서 기록장은 이런 식으로 제목, 지은이, 출판사, 완독일, 그리고 별점을 매길 수 있게 되어 있고 위에 칸, 밑에 칸이 나눠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칸에는 내가 이 책을 왜 읽게 되었고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전체적인 평은 어떤지 이 책의 줄거리는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이 타인한테 추천을 할 만한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밑에 칸에는 이제 필사 노트를 보면서 이제 옮겨 적는데요. 필사 노트에 정말 많은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들 중에서도 나한테 진짜 와닿는 것,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떠한 생각을 하게 만든 문장들을 위주로 적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다짐을 했는지, 이 문장이 나한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메모를 해두는 편입니다. 이렇게 독서 기록장을 적다 보면 내 독서의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 시기에는 어떤 책들에 관심이 있었는지, 어떤 분야를 파고들었는지가 딱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독서 기록장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살 때 적은 독서 기록장을 보면 대부분이 소설, 시집, 에세이인데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경제 경영, 혹은 자기관리, 혹은 협상 이런 식으로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있다는 걸 제가 독서 기록장을 보고 느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독서의 전 과정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독서를 하다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 권에서 느낀 모든 문장이나 감정들이 다 저한테 남아있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상황에 마주쳤을 때 자연스럽게 그 문장이 떠오른다거나 혹은 내 행동으로 그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거나 하면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필사 노트를 조금 뒤적거리다 보면 해답을 찾기도 하고요. 꼭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마음이 힘들고 위로가 필요해 할 때 나의 독서 기록장이나 필사 노트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로되는 문장을 또 새롭게 찾거나 내가 예전에는 이런 문장에서 위로를 얻었지, 내가 이런 다짐을 했었지 라는 걸 보면서 진짜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독서를 하는 이유는 한 권을 다 읽었을 때, 그리고 필사 한 권을 완성을 했을 때, 그리고 독서 기록장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독서 목록이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때마다 제 성취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 작은 성취감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제 자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는데 독서를 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나한테 도움되는 문장들을 기억하면서 저는 자존감이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책이라는 게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책을 많이 읽으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건 좋은 거구나. 근데 그 좋은 걸 내가 해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독서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어려운 책이나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책이 아니더라도 산문집, 소설 같은 것도 나한테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점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도 꼭 어려운 책이 아니더라도 쉬운 책, 나한테 맞는 책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나에게 맞는 문장들을 찾다 보면 분명히 이래서 독서를 하는구나. 책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 하시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독서 루틴을 좀 짧게나마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독서를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편인데 혹시나 또 다른 좋은 독서 방법이 있거나 여러분의 좋은 독서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셔서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좋은 취미인 독서가 여러분들에게도 꼭 좋은 취미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다독다독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독서 관련 혹은 자기계발 관련해서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거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다독다독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다독하세요. 안녕!